네, 안녕하세요. 완판녀의 강혜단입니다. 네, 최근에 도심의 개발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바로 이 부분, 남산에 대한 고도지구에 관해서 의문점들이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산의 고도지구가 더 이상 좀 지속되지 않고 곧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될 상황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일단 서울시의 입주 물량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집값이 하락을 한다든지 하향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를 기점으로 적정 수요 대비해서 굉장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향후 3, 4년 이내인 2025년이나 6년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그런 위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공급 위치의 그런 지도 자료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세대에 대한 수치를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중에서 좀 진한 파란색으로 1000세대 이상급의 대단지는 서울에서 향후 2026년까지 10손가락에도 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대부분 500세대 미만이나 100세대 미만의 굉장히 소규모 세대수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공급이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치가 암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서울에 개발이 대부분 또 완료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개발을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반대로 가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적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대수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그런 자료, 소규모 세대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느냐 라고 본다면 개발을 좀 억제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도지구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고도지구란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이용과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완도를 두어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쉽게 고도지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최저 고도 지구 지정. 한마디로 좀 이렇게 높은 용적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좀 낮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최고 고도 지구 지정인데요. 이 토지를 좀 더 보존을 한던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은 좀 저층의 그런 밀집 지역들에서 고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억제를 시키는 지구라는 거죠. 한마디로 고도지구란 토지에 맞게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때문에 좀 많이 개발을 진행을 시키려고 해도 높이 규제가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좀 큰 규모로 진행을 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도지구가 단순히 서울에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가 돼서 진행이 안 되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고 서울에는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이미 고도지구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좀 진행시키기가 많이 곤란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2022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곳이 총 원래 9군데가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남산 일대라든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쪽, 어린이대공원이나 국회의사당 경복궁 등 이름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존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난개발을 진행시키기가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2022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도지구가 8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2022년 내에 한 군데가 고도지구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어디느냐라고 본다면 어린이대공원 주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대공원이 과연 어디에 위치를 해 있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폐지가 되었는지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네,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위치상으로 대략적으로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기준으로 광진구 일대 능동과 구의동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었던 겁니다.
이곳이 당연히 고도지구의 의처럼 높이 제한의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라는 건데요. 이곳이 이제 96년도에 어린이 대공원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을 받은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곳이 서울에서는 조금 유일하게 평지공원 중에서 고도지구로 지정을 받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건축 제한이나 조금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었고 또 지역 발전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해시킨다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작년 2021년인 7월 광진구청이 서울시에 이제 고도 제한을 좀 폐지를 해달라고 결국은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올해 3월 서울시가 고도지구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96년도에 지정을 받고 2022년까지 폐지가 26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이 고도지구가 서울에서 어린이 대공원만 유일하게 이제 됐다라고 보이는 건데 이게 끝이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고도지구가 계속적으로 완화하고 이제가 폐지되는 수순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공청회가 올해 6월에 개최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40 그 이전에는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동일한 용적률 내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따랐던 것이 이제는 앞으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간으로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 용적률 내에서도 대상지에 맞게끔 높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발표가 빠르면은 올해 말에 확정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이 서울도시 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이게 서울의 법정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5년 내지 향후 10년 내의 개발은 결국엔 이 플랜을 기준으로 수립이 될 예정이라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발이 이제 또 높이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공청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높이 규제와 관련된 경관 심의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관지구, 고도지구, 남산 주변의 높이 규제는 주변과의 맥락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겠다라고 오피셜로도 발표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부가적으로 또 이에 관련된 용역도 이미 작년 기준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용역이 작년 5월 기준으로 시작이 되어서 내년 11월에 또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이제 앞으로 고도지구의 재정비에 관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확정들이 이제 내년 이후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도지구가 지금 묶여있는 지역들은 좀 폐지가 되거나 완화되는 수순이 굉장히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고도지구가 폐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1순위로 폐지가 되는 곳이 과연 어디겠느냐라고 본다면 정부 관계자가 또 오피셜로도 이야기했던 콕 집어서 이야기한 바로 남산이 1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또 이곳은 가장 큰 규모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폐지가 또 돼야 되는 1순위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지금 주민들 자체도 개발에 대해서 열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또 급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남산 고도 제한 완전 철폐를 위한 남산 고도 제한의 철폐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지역 위원회 구성원들이 보시면 관내에 위치한 5개 동, 다산동, 장충동, 필동, 명동, 회원동 일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참을 만큼 참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개발에 대해서 결국에는 들고 일어났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들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라서 이전부터 굉장히 명성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이유. 단순히 남산이랑 같이 붙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발에 관해서 굉장히 좀 억제가 되어 있고 개발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들이 좀 많다 보니까 노후도 요건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빨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결국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산의 고도 제한이 또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어서 이 지역들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중에서 저는 특히 이 5개 동 지금 지역위원회를 결성했던 이 5개 동이 굉장히 좀 유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물론 남산이 이런 고도지구가 폐지가 된다면 지역 전체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는 많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일단 첫 번째로는 후암동 일대를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또 용산과 붙어 있고 서울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질 1순위가 되겠지만 이 지역은 현재도 지금 극초기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투자가 이미 4, 5억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아주 좀 비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산이 또 이런 개발이 폐지가 된다면 이 지역들의 투자금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는데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지역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무리가 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또 그 외의 지역들, 뭐 남산 바로 밑에 있는 또 특히 제일 또 이슈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한남 뉴타운 인근이죠. 물론 한남 뉴타운도 남산의 고도지구의 영향을 통해서 지금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현재의 그런 층수보다 더욱더 많이 층수가 높아지게 되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치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도 이 뭐 한남 뉴타운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수요는 늘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완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자체가 현금으로 한 10억대 이상으로 굉장히 단위 자체가 다르죠.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보셔도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좀 이제 일반적인 소액이라든지 좀 저렴하게 좀 관심 있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을 이렇게 좀 남산을 기준으로 밑쪽 지역들이 좀 대표적으로 비싼 지역들인 거잖아요. 후암동 일대라든지 뭐 한남 뉴타운, 약수동 인근도 물론 좀 비싼 지역이 있죠. 하지만 그 윗지역들, 특히 회원동 일대나 명동, 필동 일대, 아니면 다산동 일대는 아직까지는 남산에 그런 고도지구가 폐지가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같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뭐 1억대 투자금으로 진행하는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잘 찾아본다면 1억 미만의 소액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도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이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향후에 이 남산 그런 플랜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의 가치는 결국 찾아갈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저는 물론 이 위쪽 지역들이 너무 좋은 지역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충무로역 일대가 앞으로 가치는 가장 크게 좀 상승하고 유망하다라고 조금 비춰질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위쪽들이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 개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바로 위쪽이 지금 을지로 3가잖아요. 을지로 쪽 위쪽은 지금 현재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인 아예 세운지구 업무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충무로역 일대다 보니까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명동 일대나 회원동 일대, 충무로, 필동 등 이런 지역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집중해 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이어지던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가 곧 임박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가장 먼저 폐지가 될 지역들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집중적으로 현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지역들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